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26일.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후 6시 6분. 자, 오늘은 뭐 뜬금없이 급등했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오른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일봉, 2일봉, 3일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3일. 그 다음에 2일. 자, 2일봉을 보면 2일봉은 올라도 의미가 없어요. 예? 얘는 올라도 의미가 없는 봉이에요. 왜냐면 얘는 종가만 내리면 계속 내릴 거예요. 예? 종가가 내리면 여기 이 밑으로 내려간다. 이 밑으로. 345.31? 예, 앞으로 종가가 한 번만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내일 끝날 거잖아요. 예. 내일 끝나는데 내일 종가 올랐어. 근데 목요일 날 내려? 그럼 목요일 날 내리면 345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방향 위쪽이 아니에요. 얘는 계속 아래인 거예요. 언제까지? 6월 13일까지. 뭐 계속 올라가든가 그럼 하는 수 없어요. 종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안 내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6번 동안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상방이 되는 건데 6번 중에 한 번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345 아래로. 그러니까 2일봉은 상승과는 무관한 봉이에요. 이미 방향이 다 아래쪽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거면 저가 높이고 종가 높이고 고가 높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중간에 꺾이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3일봉의 문제예요. 3일봉. 3일봉은 이번 봉까지는 상방이에요. 이번 봉까지는 상방이라고. 그래서 얘는 올라가면 위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얘는 올라가면 위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락하면 상승이 끝나는 건데 올라가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얘는 화요일까지는 상방이에요. 화요일까지는. 자, 이제 만약에 내일 종가가 올라서 끝났어? 그렇다고 해서 상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방은 아니에요. 이제 하방 시간대에 들어간 거지. 상방 시간대의 마지막이 이번 주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3일봉의 상방 마지막 날 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올라서 끝났어. 내일 올라서 이게 얼마야? 뭐 353을 넘었다고 쳐요. 그래서 끝났어.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상승으로 끝난 거죠. 근데 그게 다음 봉도 상승하냐? 그거 아니라고. 다음 봉은 다시 봐야 되는. 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봉은 5월 28일이 바닥이에요. 투심으로 5월 28일이 바닥이라고. 아직 바닥을 안 지났어요. 이 날짜가 바닥이라고요. 이 날짜가 5월 28일이. 그리고 이 일봉은 6월 13일이 바닥이에요. 자, 여길 보세요. 3일봉인데 얘는 아직 고점을 안 지났어. 얘네들은 내려가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내려가고 있고. 근데 얘는 아직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3일봉은 아직 하락이 아닌 거예요. 하락했으면 좋겠다지. 언제? 화요일에. 그러니까 내일 하락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3일봉이 하락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추세가 무너진 거지 아직 하락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아직 3일봉을 아직 안 망가졌다고. 2일봉까지 망가졌어요. 2일봉까지. 예? 2일봉까지 망가졌다고. 그래서 2일봉은 바닥이 6월 13일이에요. 응? 6월 13일이라고. 자, 지난번에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했냐면, 하락한다라는 건 아래로 가는 것도 있지만 올랐다 내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 내일이 이제 화요일이죠. 내일 화요일인데, 저는 2일봉 종가는 상관없다고 봐요. 2일봉 종가도 상관없어요. 얘는 종가가 어디서 끝나든 상관없어. 예, 왜냐면 얘는 하락 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올라서 끝나든 내려서 끝나든 상관없는데, 3일봉은 올라서 끝나면, 예? 3일봉은 올라서 끝나면, 아직 상승이 안 끝난 거예요. 저점은 6월 26일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꺾여야 저기까지 내려가죠. 꺾여야. 아직 안 꺾였다고. 그러면 그 다음엔 금요일인 거예요. 그죠? 네,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종가가 상승해서 끝나면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에 네, 상승해서 끝나는지 하락해서 끝나는지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하락해서 끝났다. 그러면 6월 26일이 바닥 날짜가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화요일에 올라. 그러면 상방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금요일에 내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화요일에 올라서 상방인데 금요일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 자, 목요일 먼저 생각해요. 목요일. 예? 그럼 목요일에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 가요. 345로. 왜 345로 가요? 종가가 내려가니까. 응? 종가가 내려가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봉이 내리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려가니까.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3일봉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왜? 얘는 종가가 내리면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종가가 내리면 바닥으로 가잖아요. 얘를 깨잖아. 똑같은 원리예요. 네, 345로 가는 구조라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고가 높이고 저가 높이고 종가 높이고 이렇게밖에 못 가요. 고가 높이고 저가 높이고 종가 높이고 이렇게밖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내일 오른다라는 거는 3일봉이 오르는 거지, 예, 2일봉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2일봉은 올라도 내리는 거예요. 구조가 올라도 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상방으로 가는 방법은 외국인도 개인이 매도하고, 예, 기관이 매수하든 외국인이 매수하든 매수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일봉을 보세요. 일봉을 봤더니 오늘 종가 올랐어. 네, 종가 올랐습니다. 네, 종가 올랐는데 종가가 오른 거지 종가 투자 심리도가 오른 건 아니에요. 이틀 더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 종가 떨어지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종가가 하락하면 타겟이 여기라고. 이해 되셨죠? 네? 고가가 하락하면 타겟이 여기고, 종가 타겟, 고가 타겟. 그러니까 오늘 고가를 내일 못 넘었다. 그러면 오늘 상승 다 빼는 거예요. 예, 오늘 상승 다 빼란 거라고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예? 그런 구조예요. 오늘 이거 올라갔는데 내일도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내일 여기 고가를 못 넘으면, 예, 금요일 고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그렇게 내려가려면 종가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종가 내리면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종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면 2일봉은 345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상승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승하는 방법은 고가를 높이고 저가를 높이고 종가를 높인다. 그거 외에 없어요. 고저종을 높이는 방법 말고는 지금은 상승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네.
자, 상승하려면 고가도 높여야 되고 저가도 높여야 되고 종가도 높여야 돼요. 요거는 수요일까지. 그쵸? 화수. 근데 내일이 화요일이고 화요일날 이일봉이 끝나니까 네, 얘가 상승해서 끝나도 목요일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일봉도 똑같이 구조적으로 고가 높아지고 저가 높아지고 종가 높아지는 봉을 그려야 돼. 얘는 목요일.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이 계속 현물을 매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방법은 유일무이하게도 예, 개인이 현물을 계속 매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처럼요. 예, 오늘처럼 거래하면 상방이에요. 오늘처럼 거래했는데 제가 막 분석해서 오늘은 하방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개인이 현물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방이 맞는 건데 올랐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개인이 현물을 팔면 상방이라고요. 개인이 현물을 팔면 상방이라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이 3일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주봉으로 봐도 문제가 없어. 예? 주봉으로 봐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주봉도 문제가 없고 3일봉도 문제가 없어. 근데 1봉이나 2일봉을 봤을 땐 얘는 아직 하락 구간 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락 구간 안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락 구간 안에서 올라갈 때는 고조종을 계속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딱 시작했는데 고가가 낮아졌다. 아, 그러면 조심하세요. 상방은 조심해야 돼. 내일 선물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선물 매도 친다? 아,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끝냈어요. 매수로 안 끝냈어. 매수한 거 다 팔았어요. 네? 매수한 거 싹 다 팔았다고. 이거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죠.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4,494억을 샀다가 1,353억 매도해요. 그러면 5,700억 매도한 거예요. 예? 5,700억 매도한 거라고. 지금 외국인이 선물 5,700억 매도했다고요. 4,500억에서 1,300억이면 5,800억이구나. 예. 5,800억을 매도한 거라고요, 오늘. 근데 5,800억을 매도했는데 2%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파생은 위가 아닌 거죠. 예?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현물은 위인데 파생은 아래인 거죠. 예. 그래서 내일 시작했을 때 선물 매수로 들어오면 오늘 고가를 넘기겠다는 얘기고, 고가랑 가까우니까. 그게 아니라 내일 시작했는데 선물이 고가를 낮추면서 매도로 들어오면 고가를 낮추겠다라는 의도잖아요. 그럼 고가가 낮아지면 오늘 상승분은 다 내줘야 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종가는 3시 30분에 결정되는 거니까 변경 요인이 생기는데 고가는 바로바로 확인되잖아요. 지금 당장 고가를 안 넘으면 안 넘는 거잖아. 고가를 넘지 않는 이상은 안 넘는 거라서. 그래서 내일 장 시작했을 때 고가를 잘 보세요. 지금 문제는 베이시스가 2포예요. 2포. 베이시스가 2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은 윗꼬리가 있어요. 선물은 50.90이 고가예요. 그러니까 0.8 정도의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선물이 갭상승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장 시작했을 때 매수로 들어오지 않으면 갭상승이 나오기 힘들어요. 갭상승이 나오기 힘들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세요. 오늘 상승한 것만 봐서는 와, 이게 상승이 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이 고가를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금 위치 자체가 매수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고 개인이 현물 매수 들어오면 고가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건 예, 감안을 하세요. 자,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투자 심리도가 안 맞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게 맞는 거니까. 잘 보세요. 네.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데 예? 여기 내려가잖아요. 자,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내려가잖아요. 근데 주가는 올라. 지금 이거잖아요. 예? 지금 이 상황이라고. 자, 투자 심리도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아이, 투자 심리도 더럽게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종가가 딱 내리니까 여기 종가가 깨져요. 내려가잖아요. 응? 내려가잖아. 지금은 오류가 없어요. 왜? 투자 심리도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가가 여기든 상관없다고.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올라도 상관없다니까. 예. 근데 만약에 내일 종가가 내려. 그러면 또 최저치로 다운되는 거죠? 그럼 여기로 다시 오는 거라고. 여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여기 종가로 가잖아요. 여기서 종가가 떨어지니까 여기로 가잖아. 그럼 여기서 종가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지. 최저치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 싫으면 종가가 계속 올라야 된다고. 언제? 화수. 예. 그럼 여기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다가 횡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랐으니까 얘는 내리는데 얘는 올랐으니까 다이버죠.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6개 중에 종가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일로 가는 거지. 여기 일로 가듯이. 예. 그러니까 이게 올랐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얘는 구조적으로 그냥 계속 아래만 보는 거예요. 투자 심리도는 아래로만 가. 예. 아래로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하려면 계속 횡보하든가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어. 그러면 얘는 안드로메다로 가겠죠. 예. 근데 얘가 도중에 가다가 종가가 떨어져.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떨어지든 올랐다 떨어지든 더 올랐다 떨어지든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고버스를 털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리는 340온 거예요. 지금이 352여도. 왜? 예, 종가만 한번 내리면 되니까. 언제까지? 6월 13일까지.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쳐요. 저가가 방어될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안 된다고 봐. 네. 여긴 깨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계속 1구간이야. 네.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 번 깨져. 한 번 깨지면 그때가 3일봉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6월 말까지죠? 얘는 6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6월 말까지 하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6월 26일인 거죠. 얘는 6월 13일인 거고. 얘는 5월 28일이면 생명이 끝나요. 응? 5월 28일이면 생명이 끝난다고. 얘는 5월 28일 이후에는 상방 구조니까 하방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일봉이 상방이어도 이 일봉은 계속 하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이 올라가다가 나가자 빠지면은 확 쏟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일봉은 죽었습니다. 큰 봉이 죽었잖아요. 네. 주봉이 죽으면 일봉은 산다고 해서 안 죽나요? 주봉이 누르면 더 많이 내리지.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려하셔야 될 거는 일봉이 계속 고조종을 높여가면 수요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일봉이 여기서 고가를 낮추고 종가를 낮추면 다시 345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345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네, 월봉에 윗꼬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거래일 동안 윗꼬리를 얼마나 달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다. 네, 그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걸 일목으로 보면 네, 이게 위로 가면 356.91 여기가 타겟이고 아래로 가면 여기로 쳐박는 겁니다. 네, 얘는 356.91로 가서 상방을 마무리 짓든지 아니면 상방으로 가기 싫으면 저가 깨고 내려가서 네, 328대로 가든지 그거 결정해야 돼요. 제가 방향이 아래쪽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방향이 아래쪽만 있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가를 깨면 328 라인으로 갈 수 있는데 저가를 막아버리면
위쪽 공간인 356.91로도 갈 수 있다고. 차트가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거 신경 쓰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방으로 갔으면 좋겠지. 근데 이런 구조도 존재하기 때문에 설명해야 돼요. 설명 안 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거 보시면 이건 죽은 거예요. 응? 이건 죽은 거라고. 그래서 이걸 살리려면 장대로 가야 돼요. 예? 이걸 살릴 거면 장대로 가야 된다고. 장대로 가야 얘가 살아요. 다시 내려오면 다시 죽어. 예? 그러니까 얘는 주봉은 저가를 지키는 방법 외에는 매수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개파락 나오면 매수가 안 되는데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저가 지켰고 올라갔으니까 매수자는 성공한 거예요. 매수자는 성공한 건데 이 자리에서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수자가 성공을 한 거지.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주봉으로 보여드리면 거의 만땅 다 왔죠. 여기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찍으면 과열이죠. 네? 여기 찍으면 과열이라고. 그럼 얘가 356.91을 아니 356.91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과열이 되는 거지. 네? 3일봉이 356.91을 찍으면 와 거기 찍었을 때 와 드디어 이제 상방이 열렸다가 아니라 거길 가면 이주봉은 과열이 된다고. 참고하시라. 지금 요 숫자를 넘어가는 순간 매수는 없는 거예요. 348.15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 구간은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매수 구간은 싹 다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자, 이제 주봉 다 설명했고요. 네, 끝났죠? 이제 월봉 어떻게 끝나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월봉이 어떻게 끝날 거냐. 윗꼬리가 어느 정도에서 마감할 거냐. 348 여기 넘어가면 답 없어요. 348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답 없다고. 여기 상단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뭐 더 할 얘기 뭐 있어요. 이제 완전히 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버티고 싶으면 개인 매도 시킬 거고 버티기 싫으면 개인한테 매수를 주겠죠. 지금은 매수자에게는 기회가 없는 자리예요.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는 거지. 매수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봐요. 이 정도 위치는 한 317 정도 찍었을 때 구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여기 317 여기 찍었잖아요. 그럼 여기 찍었을 때 여기서 매도하면 돈 많이 벌겠다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내리면 작살나는 거예요. 오르면 작살나듯이 내리면 작살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함부로 매수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올라갈 수 있으나 함부로 매수로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남은 거는 진짜 싸거래일 동안에 월봉이 윗꼬리를 얼마나 달아주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코스피 지수가 2654.67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거기를 못 넘으면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를 넘어가야 위도 열리고 아래로도 열리는 거예요. 아래는 이미 열려 있어요. 근데 위도 열고 싶으면 2654.67을 넘어야 돼요. 근데 2654.67을 못 넘으면 그건 상방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방이지. 2654.67을 못 넘으면 1년 동안 하방입니다. 1년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거기를 무조건 일단 넘어야 돼요. 넘고 나서 조종을 하는 거는 다음 7, 8월에 기회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2654.67을 못 넘고 내려온다 그러면 7, 8월은 소용없고 내년 한 4월 까지는 절대적으로 하방이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상방으로 가려면 어쨌든 2654.67을 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1% 정도 상승은 그다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든지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654.67하고 공간이 꽤 돼요. 그래서 뭐 1% 정도 오르는 거야 뭐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장막판에 동시효과에 쳐올리니까 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건 진짜 갑자기 그렇게 쳐올리니까
아, 이게 2654.67을 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담감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잘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목으로 봐야 될 거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요. 자, 30분은 다시 골드 났겠죠. 1시간도 골드고, 여기 지금 여기가 문제예요. 데드 내놓고 계속 이직거리를 해. 여기 데드 났잖아요. 데드 났으면 여기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짓고 위쪽으로 갔다는 거. 그러니까 엉망으로 지금 막 그리는 거죠. 자기네들 목적을 위해서. 4시간봉. 4시간봉. 여기 데드 안 내면 상방이라고는 얘기 드렸어요. 내려갈 거면 여기 데드를 내야 돼요. 자, 일봉은 계속 골두고, 이 3일봉이 제일 문제예요. 3일봉이 제일 문제라고. 3일봉은 이미 골드가 난 상태에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356.91이 계속 타겟이 돼요. 자, 여기까지. 봤죠? 와, 지금 여기죠? 기준이 345.45. 345.45 이주봉 기준이에요. 여길 골드를 내려면 여길 넘어야 되는 거고, 골드를 낼 거면 여기를 넘어야 돼요. 다음 봉에서 골드가 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데드를 낼 거면 여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가를 넣든가 저가를 깨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저가를 일단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오늘 흐름 봐서는 좀 굉장히 하방한테는 부정적이죠. 저가 깨고 내려가면 끝나는 걸, 그 저가를 못 깨가지고 6.8%가 올랐으니까 아쉽죠. 그렇다고 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180포인트 내렸다가 270% 오르는 거니까 그러면 90% 오른 건데, 90% 오른 거라고요. (90%인가) 잠깐만요. 목요일 종가가 21,178. 근데 지금 21,250에, 그럼 250에서 178을 빼면 72? 72인가? 예, 70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틀 동안 72포인트 오른다고 지금 2%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어쨌든,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가 구조적으로 생긴 거는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월봉 종가가 제일 중요해요. 월봉 종가가 윗꼬리가 안 달리면, 위쪽도 열리는 거고, 월봉 종가가 윗꼬리를 잔뜩 달고 마무리 지으면 위는 닿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판단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오늘 스코어만 봐서는 윗꼬리가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윗꼬리가 금요일날 종가처럼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유가 있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지금 다 사라져 있는 상태라 이대로 끝나면 상승세가 아직 죽은 게 아니라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242평선을 이제 하회했는데 하회해서 이거 딱 이제 죽을 뽕을 만들어 놨는데 아래로 안 가고 또 위로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죽을만 하면 올라오고 죽을만 하면 올라오고 그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갔다가 죽었죠. 죽었는데 올려. 죽었는데 올린다고. 또 죽었잖아요. 또 올려. 이 밑으로 가야 끝나는데 계속 버티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버텨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얘는 내려간다고. 242평선은 계속 내려갈 거라고요. 왜? 이게 지금 240개 전 종가가 너무 높아.
지금도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얼마나 더 시간을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상방은 드랍이라고. 응? 구조적으로 상방은 드랍이라고. 이게 7월 9일까지예요. 7월 9일까지 400이야, 400. 7월 9일까지 400을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7월 9일이 지나도 한동안 380대에서 머물러요. 그러면 지금 증시가 380을 가야 돼. 지금 수급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방에 배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380을 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356.92를 가는 거는 지금 위치에서 5%밖에 안 돼요. 하루치라고, 하루치. 하루 가. 가고 나서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동평균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400을 찍어야 되고, 400을 찍고도 한동안 382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380까지가 시간이 7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400을 찍고 7월 말까지 380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상방을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400을 갈 돈이 없어. 400을 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봉만 죽어라 움직이는 거지 돈은 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입장은 계속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분기 기준으로 개인이 2조 8천억이에요. 2조 8천억. 오늘 5,264억이니까. 근데 외국인은 8조 4천억입니다. 매도가. 그럼 8조 4천억을 매도해가지고 지금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동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수급이 이렇게 돼도 증시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상방에다 배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봉은 6월 달에 끝나요? 이 봉은 6월 달에 끝난다고. 5월 달에 끝나는 봉이 아니에요. 6월 달에 끝난다고. 그럼 6월 달까지 이 수급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양봉을 그린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방을 보셔야죠. 전분기 6조에 6조. 예? 전분기가 6조라고. 매도가 6조예요. 이번 분기 말고 전분기요. 근데 윗꼬리 양봉이잖아요. 예? 그럼 전분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분기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시고 봉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뭐 틀렸다 맞았다 그건 두 번째예요. 자, 이게 1분기예요. 6조잖아요. 매도가. 6조 매도에 1조 8천억 매도잖아요. 근데 지금 2조 8천억 매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위로 가려면 이게 매도로 바꿔야겠죠. 예? 이게 매도로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매도로 바뀌어야지. 자, 분기봉을 보시고, 분기봉 여기 있잖아요. 예. 자, 이게 전분기예요. 전분기가 6조 매도에 1조 8천억 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했으니까 올랐고 외국인이 매도했으니까 윗꼬리가 달렸다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달린 것 매도한 것만큼 뺐고 개인이 매도한 만큼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해요. 그럼 이런 봉이 나오면 안 되죠. 이 봉이 나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구조적으로 이 봉이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 돈이 더 큰데? 그럼 얘도 윗꼬리가 달려야지. 응? 기본적으로 윗꼬리가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갔다가 달리든 그냥 달리든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상승하려면 얘를 뒤집어야죠. 얘 수급을 뒤집어야 된다고. 2조 8천억을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으로는 332.40을 넘기도 어렵죠. 왜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와, 이렇게 윗꼬리가 없는 봉을 그린다. 기적이죠. 저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 기관이 매수해서 오른다. 기관이 매수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럼 외국인은 바보예요? 외국인이 바보라는 거잖아요. 바보라서 증시 올라가는데 계속 매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외국인의 돈을 보세요. 안 들어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도 안 돌아요. 기관이 올린 거지 외국인이 올린 게 아니에요. 1282억이에요. 2% 올리는데 돈이 1282억밖에 안 써. 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14조 8천억의 매도를 들고 있는데 14조 8천억에서 지금 버린 돈이 고작 1,000억이잖아요. 8천억에서 7천억 됐잖아요. 그러면 1,000억 정리하면 상방이 되는 거예요? 수급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남은 날짜가 19거래일에 이제 이번 달 4거래일이잖아요. 그 23거래일 남았어. 그 23거래일을 14조 7천억을 털어야 돼. 그럼 하루에 얼마씩 털어야 돼요? 6,390억씩 털어야 돼. 매수를. 근데 1,200억밖에 안 했어. 이거는 분기봉 매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분기봉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23거래일이 남았어. 23거래일 남았는데 정리해야 되는 돈이 8조 3천억이에요. 그럼 8조 3천억을 정리하는데 23거래일이면 하루에 얼마씩 털어야 된다? 3,600억씩 털어야 돼요. 근데 1,200억밖에 안 털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구조로는 6월 말까지 갔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도로 못 돌려. 아니 매수로 못 돌려. 매수로 돌릴 수 없는 수급을 계속 유지하는 건 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걷어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이걸 지킬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승하고 있으니까 하방이 틀렸고 제 분석도 틀렸고 엉터리다라고 했을 때 저는 동의. 저는 동의한다고요. 왜? 지금 구조 자체로 보면 올라가는 거를 제가 가타부타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할 게 안 돼요. 뭐 주봉도 올라가고 있고 월봉도 올라가고 있고 일봉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수급을 보고 이게 안 맞는 거네 맞는 거네 떠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폭대에 비해서 돌아가고 있는 돈을 보면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리하지 않고 올라가는데 그게 맞다라고 저는 동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봉은 언제까지? 6월 13일까지 하방이 잡혀 있어요. 일봉은 5월 28일까지. 자, 5월 28일까지 잡혀 있는데 이거 무시할 거면 고조종 올리고 이틀 동안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도 고조종 오르고 수요일도 고조종 오르면 일봉은 끝. 일봉은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2일봉으로 넘어가. 2일봉으로 넘어가서 얘가 화요일에 상승해도 목요일에도 또 상승해야 돼. 고조종 오르고 고조종 올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봉이 고조종 중에 하나라도 내린다. 그러면 쏟아지는 거야. 이 일봉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올라도 목요일날 내리면 다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려면 개인 매도가 계속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 매수도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 방법 말고는 상방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제 의견입니다. 오늘 봉 보고 좀 괴로워요, 솔직히. 왜? 2654.63을 돌파할까봐. 여기 돌파 못하면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는 고민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고민 대상이 아니에요. 2654.63만 안 넘으면 내년 4월까지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계속 유지되는 거라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44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를 넘으면 이제 위, 아래가 다 열리는 거잖아요.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한동안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위로 가는 동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그대로 끌어안고 버텨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골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